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그런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청문회장에 들어가기도 전에 판이 엎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들여다볼 자료가 바로 이 일촉즉발의 상황을 다룬 KBS 기사인데요. 겉으로 보기엔 되게 간단해요. 야당인 국민의힘은 자료 안 내니까 청문회 못한다. 보이콧을 선언했고요. 여당인 민주당은 그래도 할 일은 해야 한다. 뭐 이렇게 설득하는 모양새죠. 하지만 오늘 저희는 이 상황을 하나의 거대한 체스판으로 보고 좀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청취자분께서도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야당은 왜 인사청문회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공격무기인데 이걸 스스로 판에서 치워버리는 초강수를 뒀을까요? 그리고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은 왜 상대를 그냥 압박하지 않고 오히려 설득에 나서는 걸까요? 오늘 이 숨막히는 수싸움의 본질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수부터 보죠. 국민의힘의 보이콧 카드. 아니 상식적으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야당에게 인사청문회만큼 좋은 기회가 없잖아요. 후보자의 의혹을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파헤치고 정부를 공격할 절호의 찬스인데 이걸 걷어찬다. 이건 뭔가 노림수가 아주 강하게 깔렸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이건 굉장히 과감하면서도 동시에 위험 부담이 아주 큰 도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청문회는 야당의 주무대인데 이 무대를 스스로 포기하는 건 그 무대에서 얻는 것보다 더 큰 걸 노리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 노림수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요? 네. 일단 첫 번째는 판 자체를 바꾸는 전략입니다. 판을 바꾼다. 청문회라는 판이 아니라 아예 다른 판을 만들겠다. 이런 건가요? 정확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국민의힘이 청문회에 참석해서 날카로운 질문을 막 던져요. 그 행동 자체가 일단 당신을 장관 후보자로는 인정한다. 이제부터 당신의 자격을 검증하겠다. 이런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 같은 링 위에 올라서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하지만 보이콧은 달라요. 당신은 우리와 같은 링 위에 설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라고 그냥 선언해버리는 겁니다. 아하, 애초에 선수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군요. 의혹 하나하나를 따지는 그런 디테일의 싸움이 아니라 저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격 미달이다. 이런 거대한 낙인을 찍어버리는 이미지 싸움으로 끌고 가려는 거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기사에서도 청문회장이 아닌 수사기관에 가야 할 사람이라는 아주 격한 표현을 썼잖아요. 이게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이건 이해훈 후보자 개인을 넘어서 이런 인물을 후보자로 지명한 대통령과 정부 전체의 어떤 인식에 대한 공격이기도 합니다. 아, 이 정부는 이런 사람을 장관으로 앉히려 한다. 이 프레임을 대중에게 각인시킨다. 네. 일단 이 프레임이 성공하면 앞으로 후보자가 어떤 해명을 내놓아도 대중은 그래도 저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아니었나? 하는 의심을 쉽게 거두기 힘들어지죠. 하지만 그 전략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데요. 자칫하면 일하기 싫어서 무조건 반대만 한다. 발목 잡기 전문가다. 이런 역풍을 맞을 수도 있잖아요. 국민들이 보기에 그냥 목리 부리는 걸고 비춰질 위험은 없나요? 물론 그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속내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바로 김 빠진 청문회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려는 의도죠. 김 빠진 청문회요. 네. 야당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뭐겠습니까? 야심차게 청문회에 들어갔는데 결정적인 증거, 이른바 스모킹건이 없는 거예요. 온갖 의혹을 제기했지만 후보자가 아주 능숙하게 다 빠져나가거나 송구하지만 법적으로 문제없다. 이런 식으로 방어에 성공하는 거죠. 아, 그렇게 되면 진짜 오히려 후보자에게 해명의 기회만 다 주고 청문회를 통과한 검증된 인물이다. 이런 날개만 달아주는 꼴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면죄부만 발급해주고 끝나는 거죠.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걸 가장 경계했을 겁니다.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종종 있었거든요. 있었죠. 네. 몇 년 전 A 부처 장관 청문회 때도 야당이 결정적 한 방에 있다고 막 궁언했지만 막상 청문회에서는 의혹을 명쾌하게 입증하지 못해서 오히려 여론의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이제 학습 효과가 된 거죠. 확실한 패가 없다면 어설프게 판에 참여해서 들러리를 서느니 차라리 판을 엎어서 논란의 불씨를 계속 살려두는 게 정치적으로 더 이득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여하지 않은 청문회는 인정할 수 없다. 고 버틸 명분도 생기고요. 이야, 계산이 정말 치밀하네요. 이길 확률이 낮은 게임에는 아예 참여하지 않겠다. 대신 게임 자체의 정당성을 문제 삼아서 흙탕물을 일으키겠다. 뭐 이런 전략이군요. 그럼 이제 상대편을 보죠. 이 판에는 민주당도 있잖아요.
사실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가졌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단독으로 청문회를 열고 보고서 채택까지 밀어붙일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기사를 보면 단독 개최는 고려하지 않는다. 끝까지 설득하겠다. 오히려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이건 또 어떤 계산일까요? 민주당의 이 대응은 뭐랄까 정치 구단의 노련한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노리고 있어요. 첫째는 절차적 정당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 그리고 둘째는 청문회가 파행될 경우에 정치적 부담을 상대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부담 전가라.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만약 민주당이 지금 야당 안 들어와. 그럼 우리끼리 한다. 라면서 단독으로 청문회를 강행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아마 다음날 모든 신문 일면 헤드라인은 거대 여당의 의회 독주, 날치기 청문회 이런 표현으로 도배될 겁니다. 아, 그렇죠.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이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면서 맹공을 퍼볼 거고요. 아, 그렇게 되면 이해훈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시작부터 반쪽짜리 장관, 여당이 밀어붙인 장관이라는 꼬리표가 딱 붙게 되겠네요. 국정 운영에 계속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장관 한 명 임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권 초기에 독선적이라는 이미지가 씌워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계속 낮은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화와 타협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했다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마치 복싱 선수가 상대가 가드를 올리고 나오질 않으니까 링 중앙에서 계속 손짓하면서 나와서 싸우자고 유도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 유도에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싸움이 무산된 책임은 나오지 않은 선수에게 돌아간다. 이런 논리군요. 그렇죠. 오전 10시라는 데드라인을 딱 정해놓고 계속 설득하는 제스처를 취하는 건 그 시간까지 야당이 응하지 않을 경우 보십시오. 우리는 헌법이 정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이렇게 노력했는데 국회를 마비시킨 것은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라고 선언할 명분을 쌓는 과정인 겁니다. 와. 이게 단순히 이번 청문회 하나에 국한된 전략이 아니에요. 앞으로 있을 모든 법안 처리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우리는 대화하려 했지만 저들이 늘 발목을 잡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선례를 만들어두는 일종의 포석이기도 합니다. 와, 정말 한 수 한 수가 다 의미가 있네요. 정리해보면 야당은 부적격 후보 프레임을 걸어서 후보자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를 공격하고 있고, 여당은 일하는 여당 발목 잡는 야당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파행의 책임을 전가하고 향후 전국의 주도권까지 노리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대치 국면의 본질은 이해훈이라는 한 개인의 자질 검증을 넘어선 누가 더 나쁜가를 국민에게 설득하는 치열한 여론전이라고 봐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온갖 의혹으로 얼룩진 후보를 무리하게 임명하려는 오만한 여당이다라는 스토리를, 민주당은 국정의 발목을 잡고 국회 책무마저 내팽개친 무책임한 야당이다라는 스토리를 팔고 있는 셈이죠. 결국 각자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중도층의 마음을 얻기 위한 명분 쌓기 싸움이네요. 그렇다면 이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뭘까요? 바로 시간과 여론입니다. 기사에서 민주당이 오전 10시라는 데드라인을 콕 집어 언급한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시점이 다가올수록 양측의 수싸움은 더 치열해질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양당 대변인실과 의원들은 실시간으로 언론 보도와 온라인 여론을 분석하면서 다음 메시지를 뭘로 할지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이 과정에서 나오는 발언 하나하나, SNS에 올리는 글 한 줄 한 줄이 모두 국민이라는 심판을 향한 메시지이자 여론전의 무기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청취자분들께서 앞으로 이 상황을 보실 때 단순히 누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기보다는 저 발언은 지금 누구를 향해 하는 말인가, 저 행동을 통해 어떤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가, 이걸 생각해 보시면 그들의 진짜 속내를 파악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겠네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정치인들의 말은 표면적으로는 상대 정당을 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말을 듣고 있는 언론과 국민을 향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진짜 청중이 누구인지를 인지하고 보면 그 복잡한 정치적 발언들 뒤에 숨은 전략적 의도가 보이기 시작하죠. 오늘은 이해훈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를 마치 한편의 체스 경기처럼 분석해봤습니다.
자료 제출 거부와 헌법적 책무라는 명분 뒤에는 후보자를 링 위에 오를 자격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판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야당의 과감한 승부수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파행의 책임을 모두 상대에게 떠넘기면서 정상적인 국정운영 이미지를 가져가려는 여당의 노련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결국 정치는 명분과 실리, 그리고 대중의 마음을 얻기 위한 끊임없는 수싸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곧 청문회의 예정 시각인 오전 10시가 다가옵니다. 이 분석을 들으신 청취자분께서는 앞으로 펼쳐질 뉴스들을 보시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양측의 치열한 수싸움 끝에 만약 청문회가 정말로 열리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누가 만든 것이며 과연 이 정치 게임의 진정한 승자와 패자는 누구일까요? 더 나아가서 이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대결에서 정치인들이 승리하거나 패배하는 동안 국민인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얻거나 잃게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하는 과정이야말로 정치의 표면 아래에 있는 진짜 흐름을 읽어내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